선생님이 그 숙제로 제출됐던 내용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렸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생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 봅시다. 우선 육면체를 그립니다. 자, 여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큰 틀을 잡는 진행을 했어요. 큰 틀을 잡는 진행까지만 하고,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많이 놓쳤던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비례적인 부분을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만약에 육면체를 하나만 그려라 라고 했으면은, 그냥 이렇게 그려서, 정육면체가 꼭 아니어도 사실 상관은 없겠죠. 육면체를 하나만 그려라고 하면 지금 이것도 이제 대충 러프하게 잡아놓고 멀어지는 소실점의 위치들을 대략적으로만 생각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린 상태가 되겠죠. 지금은 이렇게 긴 선을 그으면서 소실점을 찾아갈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상태, 내가 소실점을 가까이에다 찍어 놓고 그려 놓을 수가 없는 상태의 크기가 된다면 감각적으로 찾아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리고 큐브 같은 경우, 이렇게 큐브라는 제품을 여러분들이 그려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공산품이죠. 큐브는 정육면체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다 그려지고 났을 때 전체적으로 그 정육면체라는 형태가 좀 보여질 수 있는 그 비례를 잘 찾아줘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투시도법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높았어요. 선생님의 과제물들을 봤을 때 그 투시도법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 바로 설명을 들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시도법에 대한 부분을 지적할 부분은 거의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었는데, 이 비례라는 부분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좀 실수라고 보기도 애매해요. 이거는 좀 많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찾아가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보정을 해줘야 돼요. 내가 정확하게 이런 소실점을 찍어가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했을 때에도 다 그려놓고 나서 무언가 그 정육면체 형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쪽 면에 3개로 나눴을 때 이제 정사각형의 형태로 보여져야 하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맞춰가기 위해서 일부러 투시하고 어긋나더라도 보정을 좀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확정을 지어놓지 않는 선들을 써요. 처음에 큰 틀을 잡을 때에는 확정을 지어놓지 않는다라는 건 얇고 깔끔하게 따진 어떤 선으로 하나의 위치를 확정을 지어놓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거는 요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내가 이 선 중에서는, 이 큰 면적 중에서 한 군데의 선을 이용해서 이제 확정을 지어 줄 것이다 라고 아직 작업이 다 진행이 안 된 거죠. 그 부분 확정 지어주는 작업이 진행이 안 된 거죠. 지금 그래서 큰 틀을 잡으면서 어떤 걸 보느냐면은,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전체의 가로와 전체의 세로의 비율이 어느 정도 비슷한 상황으로 좀 보여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처음.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칸을 나눴을 때도 사실은 선생님이 작도법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줬던 거를 그대로 활용하면, 여기에 이제 대각선을 긋고 이 중심점에서 이 소실점을 향해서 가야 돼요. 이 소실점을 향해서 가고, 여기에서 또 한번 대각선을 긋고 이 교점이 나온 걸 이용해서 또 소실점을 향해서 가야 돼요. 이것도 살짝 틀리는 경우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정확히 찾아내지 못하고 소실점을 향해 가지 않고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소실점을 향해서 가게 만들어 주면은 일단 비율적으로는 요렇게 이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작도법에 대한 어떤 기본을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땐 틀리지 않았어요. 선생님도 지금 틀리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당연히 일단 확정 지어진 선이 아니라 조금 넓은 상태의 선들을 가지고 진행을 했죠. 그래서
완전히 정확한 위치의 포인트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걸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찾아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완전히 깔끔하게 찾아줬을 때는 또 이게 확실히 정사각형인가, 이 부분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봤더니 세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상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많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사각형이랑 이 양옆의 사각형들이, 이 세 개의 사각형이 세 개가 같은 크기로 보여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았죠. 이런 경우에 이제 보정이라는 걸 좀 해줄 수 있도록 이 넓은 면들, 넓은 선들, 여기에서 확정지어지는 형태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혹은 약간씩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왜? 내가 찾았던 이 포인트들이 완전히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 자신을 끝까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 의심, 그리고 재확인, 그리고 수정, 그런 것들을 계속 가미하면은 조금 더 정확한 형태로 만들어 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선생님이 그려놓은 것도 보면은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가운데가 좀 넓어졌어요 지금은. 그리고 얘가 좀 좁아 보이고, 이거는 두 개만 놓고 봤을 땐 비슷한 크기로 보이죠. 근데 얘가 좁아졌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개의 면적을 아주 약간 줄여주고 얘를 넓게 보여지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근데 처음 잡아놨던 느낌에서는 가장 큰 확정면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넓은 쪽이 이 정도 면적이 돼요. 그러면 어쨌든 이쪽 면이 좀 넓어야 하니까 여기는 제일 끝에 선을 사용을 해요. 얘도 이제 대략적으로 그려놓은 게 이 범위 아니니까 그 범위 안에서 조금만 옮겨줘 봐요. 이 정도에다 확정선을 써보고, 얘도 조금만 이쪽 끝으로, 이쪽 끝에 부분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전체 면적에서 얘 가운데 부분은 요만큼 좁아진 상태, 얘도 이만큼의 가운데 넓은 선이 있었을 때 이만큼 좁아진 상태, 그리고 이쪽 끝부분도 살짝 안쪽에 있는 라인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면적이 비슷해 보일 수 있도록 확정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꺼풀 얇게, 두껍게 정확하게 확정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 대략적인 형태, 비율 맞춰주고, 이 비율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비율을 맞춰주고 더 디테일한 확정선들을 찾아간다. 그래서 사실 이 작도법이 크게 중요해지진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작도법대로 막 그대로 그리면은 앞에 칸, 그 다음 칸 이렇게 했을 때 이 차이가 또 과하게 심하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선생님 그림에서도 만약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지금 이 길이에 비해 이 길이를 너무 짧게 잡은 거예요. 처음에 어떤 정사각형이라는 그 개념을 명확하게 작도하는 어떤 공식이 아니라 감으로 때려잡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한 요 정도까지 올라갔어야 맞는 정사각형의 형태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윗면이 지금 조금 좁게 보이는 이제 그런 느낌이다 싶으면 이 뒤쪽에 있는 확정선을 사용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 넓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선을 사용해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봤을 때는 어떤 비례적인 느낌으로 조금은 넓게 보여주도록 그려주는 게 어쩌려나 진행해보죠. 가운데 쪽을 한번 사용을 해볼까 합니다. 자, 아까보다는 조금 더 진해진 선을 이용해서 이 세 개의 사각형의 크기가 어느 정도 비슷하고, 여기도 보니까 같은 비율로 맞춰주다 보니까 이 세 개의 라인도 비슷한 느낌의 크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다, 뭐 그렇게 느껴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했던 게, 이 사각형이 위아래의 높이와 양옆의 높이가 살짝 투시가 과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조금은 짧게 보여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도 확정선을 한번 찾아줘요. 이 위치 정도에서 사각형의 크기를 이제 확정을 지어주겠다 하면은 이 길이로 얘보다 너무 길어지게 되면, 이러면은 위아래로 긴 직사각형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조금은 짧아 보이는 느낌으로 이 정도 위치에다가 확정선을 찾아서 사용을 해준다. 이러면은 얼추 정사각형의 비례를 좀 갖추고 있는 사각형들이 그려질 겁니다. 이것도 뭐 직선을 긋는 게 여러분들이 미숙할 수도 있고,
심지어 선생님도 직선을 긋는 게 미숙해요. 선생님은 선천적인 수전증이 있다고 첫 시간에 아마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선을 막 빠르게 움직이면서 손떨림을 방지하다 보니까 정확한 선에다 한 번에 긋는 그 능력치가 선생님도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그냥 지금도 보면 선생님이 조금씩 깎아가죠. 처음에 했던 것보다 살짝 깎아가고 한다는 게 지금 그리다 보니까 얘네 세 개의 비례가 또 이쪽이 조금 더 넓어지는 느낌이 좀 들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보정을 하는 겁니다. 보정을. 그리고 이 정도로 하면은 지금도 완전히 확정을 지은 상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비례는 맞춰진 느낌이 들고 있네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진행하면서 또 많은 문제가 또 발생했던 게 이 윗줄과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조금 어우러지지 않는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사실 그 부분은 자와 컴파스를 사용한 각도기까지 사용한 완전히 맞춰갈 수 있는 작도법이 또 존재를 해요. 계속 뭐가 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하는 필요는 사실 없고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비례를 보면서 보정을 해가는 방식,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는 이제 그런 우리가 시험 뽑을 때마다 자랑 각도기, 컴퍼스 이런 걸 들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의 형태들을 정확하게 그려가면, 정확하게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려놓은 그 상황에 맞춰서 그려가면서 그 면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형태들을 또 찾아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애를 찾아줄 때 이 중심선에서 이 가운데 사각형 중심선이 또 맞춰질 수 있도록 이런 느낌으로 찾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밑에 있는 두 번째 거의 사각형 조금 각도가 틀어져 있다 하더라도 보이나요 지금? 약간 이제 강하게 보여주면 이 정도 느낌으로 하면 완전히 정확하진 않더라도 이 가운데 중심과 이 가운데 중심이 같이 일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각도를 조금 더 돌렸다. 이거는 어떻게 찾냐면은 이거는 지금 한가운데로 정확히 45도로 꺾여 있기 때문에 좌우 대칭으로 그려줘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만 틀어졌죠. 그러면은 여기 큐브의 원리예요. 이거는 중심축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아있는 이 면적과 여기에서 남아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일치한 면적이 되도록 그려주면은 크게 틀려나가진 않아요. 이 면적도 마찬가지. 여기랑 이 겹쳐지고 있는 이 부분에서 나오는 모양이랑 모양이 비슷한 느낌으로 일치하게 그려주면은 크게 틀려나가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끝까지 다 그려주면 나름 좀 더 정확한 형태의 조금 더 이제 비례적으로 일치하고 마주가 떨어지는 이제 그런 형태의 육면체를 그릴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그려다 보면은 정신없고 산만하고 헷갈리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더 훈련을 많이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파악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참고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윗면의 모양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으면 또 이 작도법을 통해서 중심선을 찾고 더해각선을 다시 그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교점을 이용해서 소실점을 향해 밑에 있는 두 개의 육면체들은 소실점이 또 따로 형성이 되죠. 네, 그 소실점을 향해 가도록 만들어주면서 여기쯤에서 꺾여서 세품 나온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맞춰서 진행을 해주면 돼요. 여기는 좌우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어느 정도 비례가 맞게 나온다. 이쪽도 투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면적이 작아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정도. 보이지 않는 부분의 형태를 그려놓으면 그 비례를 맞춰가기는 조금 수월하겠죠. 이런 느낌으로 제일 크고 그 다음 점점 작아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 보이지 않는 면을 그렸으니 여기에서 또 대각선을 이용해 이 중심선 여기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네요. 그런 것들 보시면서
이 위치에서 또 중점을 긋고, 이런 이쪽으로 소실점이 만들어지고 있죠. 저쪽으로도 만들어지고 있고, 방향의 변화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이 육면체, 그 큐브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 육면체에서 필요한 소실점, 얘는 정면을 바라보니까 2점 투시가 돼서 위아래에 있는 2개, 그리고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소실점, 아래에 있는 1개, 이쪽에 1개, 이쪽에 1개, 3개, 밑에 있는 소실점, 얘도 밑에 있는 소실점과 제일 밑에 줄, 이쪽으로 2개. 그래서 총 필요한 소실점들이 셋, 8개의 소실점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봅시다. 이 정도. 여기서부터 그냥 얼추 비례로 때려 맞춰도 됩니다. 이렇게 큰 면적 정확하게 그려야 하는 그런 면적 아니고선 너무 세심하게 저 작도법들을 다 활용하면서 그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가 나왔던 부분이 지금 세로로 그어지고 있는 이 구분선들이 있죠. 큐브의 한 칸 한 칸들을 구분해주는 이 구분선들. 이 구분선들은 이 세 개의 줄에 있는 그 형태들에서 다 똑같이 밑에 있는 소실점은 하나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란한 방향으로 쌓여져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면 우리가 직접 대면하는 수업이 됐을 때 그때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수업으로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너무 또 이게 영상이 길어지면,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긴데 여러분 졸았잖아요. 하라 졸았잖아. 영상보다 졸았잖아. 아무튼 졸음 방지를 위해서 선생님이 최대한 좀 설명을 줄여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정도의 어떤 대략적인 스케치, 사실은 지금 설명을 하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많은 선을 사용하면서 진행을 했지만, 이런 것들을 설명 없이 선생님이 이제 축약으로 막 진행을 하면 굉장히 사실 빠른 시간 내에 어느 정도 비례를 맞추고 크기 맞추고 하면서 진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되는 선들을 잡아갑니다. 이때는 좀 신중하게. 지금 선생님이 실수로 지금 EH 연필을 들고 했는데, EH 연필로는 이 마지막에 최종적인 확정 지어주는 선 강하게 찍어가면서 좀 형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기가 좀 쉽지는 않네요. 그래서 얘는 뭐지? 2B 정도 되겠네요. 2B 정도 되는 연필로 조금 진하게 만들어가면서 확정을 지어 볼게요. 자, 뭐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우리 선생님도 인간이라서 뭐 기계처럼 정확히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뭐 하려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오류가 적은 이제 그림을 그릴 수야 있겠지만, 이 정도 했으면 뭐 그럴싸하잖아. 그래 뭐 얼추 정사각형 같고 뭐 얼추 비슷하고 얘네들 얼추 크기 비슷해 보이고 뭐 이렇게 그렸으면 됐지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여러분 과제 다 잘했어요. 선생님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잘해줘가지고 뭐 그렇게 사실 크게 할 말도 없는데 피드백 해준다고 말 만들어내느라고 고생 좀 했어요. 자, 어쨌든 이 정도 진행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보세요. 선생님이 처음에 잡았던 거에서도 지금 수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밑으로 가면서 지금 이만큼의 간격을
남겼다라는 거. 처음 확정 지었던 최소한의 크기로 지금 제일 밑에 칸은 줄여버렸죠. 사실 지금 밑에 요 라인은 조금 더 줄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전체적인 비례를 보면서 보정을 한다는 부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스케치를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려면은 눈으로 계속 이제 확인하면서 내가 처음 봤던 보조선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스케치가 깔끔하게 된다고, 깨끗하게 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려야 잘하는 거죠. 최대한의 어떤 정확성, 그 부정확함 속에 가장 정확한 부분. 완전히 정확하게 하려면 자를 대고 컴퍼스로 그리고 각도기를 재가면서 막 해야 완전히 컴퓨터로 그린 것처럼 정확하게 되겠지만, 사람이 손으로 감각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보조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선들이, 소실점이라든지, 내가 중간에 여러분 굉장히 많이 놓쳤던 게 이거죠. 얘네들이 다 제각각 같단 말이야. 이 밑에 있는 소실점 하나만 있는 이 소실점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이리 가기도 하고 이리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각각 소실점을 막 사용하면서 그려서 삐뚤어진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좀 더 쉽게 인지를 하려면, 밑으로는 소실점이 하나만 있다, 이걸 잊지 않도록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은 처음에 그어놨던 요 소실점들이 있잖아. 그 평행선들, 보조선들, 선생님이 처음에 큰 거 하나 만들면서 잡았으면, 이 두 개가 모여지는 그 점을 향해서 나머지 같은 수직선들은 다 그 점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내가 계속 봐줘야 되거든. 근데 이걸 그냥 아무것도 없이 깔끔하게 그려가려고 그러면은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뭐 그어놓은 게 없으니까 안 보이겠지? 근데 이렇게 그어놓은 상태들이 있다면은, 나머지 그냥 이 작은 거 하나를 그리는데도 이게 그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내가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런 스케치하는 어떤 스킬적인 부분, 지금 역시나 또 설명을 하면서 또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기 때문에 지금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하다가 조금 사실 형태도 조금 좀 찌그러졌네. 뭐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서 내가 채색을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약간 강하게 확정을 지어놓은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지우개로 톡톡 지워도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우면 보조선으로 그렸던 그냥 날아가는 흑연 가루들은 날려줄 수 있고요. 지우개들은 막 여러 번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힘있게 쓱싹 비벼주면, 자, 채색하기에 적당한 정도로 내 눈에도 형태들이 정확히 보이고, 이런 상태가 만들어집니다.